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12일, 참 공교롭죠? 12일 날 오전에 또 있습니다.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느냐 기로에 섰는데요. 어제 특검 브리핑 듣고 와서 영장 청구한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서울신문과 세계일보입니다.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윤 부부 동시 구속 기로에 섰다라는 부분.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지만 타이밍이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 중단 실패 이후 오후 1시 반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 김건희 첫 소환에서 증거와 배치된 진술을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특검은 판단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영장의 실질 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12일 오전에 있습니다. 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영장은 한 20쪽 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될 테고, 여기에서 부부가 구속되냐라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이렇게 3가지 혐의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홍 위원님? 저렇게 부랴부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거죠. 글쎄요, 지금 특검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네? 세계일보 보도대로 증거가 명확했는데도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을 부인하더라. 이러니까 이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증거가 명확하면 네.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느냐 아니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미 확보돼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이미 그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 이래서 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또 그건 아주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말 부부를 함께 구속할 것인지 그거는 12일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 방송의 문을 열면서 악연이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경심 씨가 구속됐을 때 조 전 장관도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했을 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적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먼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도 어제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 12일 화요일에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이 될까요? 법조인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김건희 특검 자체는 네.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김건희 특검이죠. 특검 자체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지금 수사 대상이 16개인데 그 16개 수사를 했는데 정점 있는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도 한 게 뭐가 있냐. 결과적으로 성과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목표는 네. 김건희 여사를 이제 구속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범죄 혐의 자체가 일단 소명이 되느냐 이제 그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이 되면 이제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도주 염려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이제 범행을 좀 부인하고 있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측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접촉을 한다랄지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 자체도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도 이제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근데 이제 변수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어떤 변수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칙적으로 부부는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랄지 그런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미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지금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충분히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증거로서는 뭐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증거 인멸하려고 해도 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기각을 한다면 아마 뭐 그런 정도의 사유 가지고 기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영장 발부에 더 무게감이 실리지만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의 판단은 특검이 뭐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했고, 그리고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도 부인했다. 그러니까 구속 없이 뭐 한두 차례 더 불러서 조사했다가는 특검의 어떤 수사 방향을 김건희 여사 측이 확인하게 될 거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증거인멸할 수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석들이 많고요. 그런데 변수들은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한 사람이 구속되니 한 사람은 불구속 상태였잖아요. 그런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주할 염려는 일단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 여부에 이제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될까 말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기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변수는 두 가지죠. 이게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됐다고 법원이 판단하느냐. 네. 이제 그게 인정되더라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둘 다 구속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법 집행이지 네네네. 않느냐라는 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둘 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네. 부부가 구속되는 것은 회피하는 기존의 관행, 이것도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동시 구속 가능하다. 예,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먼저 이 부부 관련해서는 이게 보통 부부 간의 공범관계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한 주범이 있고 네. 그 부속해서 이제 같이 부부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구속하면 가족이라든가 이후 다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구속하고 한 명은 불구속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네. 사안은 완전히 다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비롯해서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이 주요 중범죄로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범죄가 그런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비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권력자로서 행세를 하면서 나온 범죄 혐의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관련 범행 일체를 둘을 묶어서 볼 수 있는 성격의 범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부시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구속의 필요성 관련해서 범죄 혐의는 뭐 이미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네. 증거인멸 우려인데 어제 아마 진술 과정에서 네. 특검은 확신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내용들도 보면 너무 뻔한 거짓말로 부인을 하고 있었다. 단적으로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 또 진술을 바꾸어서 이 모친의 환갑 때 선물로 산 모조품이다 이랬는데 시점이. 예, 확인해 보니 이 나토 정상회담 때 찾던 이 모델은 출시된 게 2015년이었던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어제 진술 과정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에 의해서 바로 반박되는 부인하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증거를 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들도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구속 영장 신청서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면 법원은 발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목걸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목걸이 얘기 좀 해보죠. 그 순방 때 찾다는 그 목걸이가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9년에서 10년쯤 홍콩에서 샀다. 그리고 그건 모조품이다라는 것인데 특검의 주장은 아니다. 이게 모조품이라고 하더라도 진품이 있어야 그걸 카피해서 만드는 게 모조품 아니냐. 이 진품의 첫 출시가 2015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고 있는 게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는 어떠세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이제 모조품을 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은 좀 없긴 해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출시 시점을 따져보지 않고 얘기했을까요? 헷갈렸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제가 볼 거죠? 때는요. 그건 뭐 언제부터 출시됐는지 다 스토리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또 이런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 관련된 회사 네. 반클리프 앤 아펠 회사에게 이제 확인을 했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했어도 뭐 2015년도에 첫 출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라는 것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확인하고 제가 볼 때는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하필 2010년도로 즉 잡았겠습니까? 그걸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고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특검에서 이제 좀 더 아마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제 신발 사이즈 가지고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뭐 이 수사에 그걸 다 걸고 있는 듯한 느낌 좀 들어요. 그런데 신발 사이즈에. 그렇죠. 근데 신발 사이즈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딱 260이면 60 딱 정해져 있는데 유럽 뭐 이라고 유럽에서는 39 그러면 39가 몇 밀리미터부터 몇 밀리 이런 식이거든요. 또 어떤 뭐 국내 신발도 마찬가지고 외국 신발도 마찬가지고 신발이 또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네. 또 크게 나온 거 있고 작게 나온 경우가 그럴 수 있고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신발 사이즈를 가지고 이 사건을 증명하려고 한다랄지 이 모조품을 가지고 뭐 증명하려고 거기에 너무나 정력을 많이 쏟지 않는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발 사이즈도 계속 논란이에요. 목걸이도 당연히 논란인데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엊그저께 조사받으러 나왔을 때 뭔가 약간 휘청거리면서 이제 힘없이 이렇게 등장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장도 복장이고 가방도 가방이지만 신발에 많은 눈길을 좀 줬던 사실도 있습니다.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그 건진법사를 통해서 또 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신발을 교체했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때 교체했다는 사이즈는 250이었어요. 250이었는데 실제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여사의 집에 가서 신발장을 열어서 샤넬 구두의 신발의 사이즈를 쫙 봤더니 10켤레가 넘는 신발 모조리 사이즈가 260이었다는 거죠. 사이즈가 달라. 이렇게 돼서 또 말들이 참 많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또 유럽 사이즈로 39였다. 39는 255 정도 된다. 50에서 60 사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김건희 여사의 신발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최종 위원님?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원래 김건희 여사가 그 신었던 또는 그 비서라는 사람이 뭐 바꿨다는 네. 그 원래의 것을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죠. 그게 어딘지도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 사이즈가 뭐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신발이라는 거는 메이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목걸이도 그 원본이 이제 이게 뭐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그것도 분명하게 가려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뭐 첫 출시가 뭐 2015년이다 뭐 그거 가지고서 2010년에 모조품을 샀습니다라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네.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원래의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저게 뭐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